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상상산업 청년마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석원입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무려 대통령상을 받은 캐릭터 몰랑이의 윤예지 작가님 취업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는 만큼 뜨거운 댓글 반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여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네, 저 오랫동안 알고 저희 몰랑이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희 디자이너들도 있고 네. 제 친구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직장에서 몰래 틀어놨다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은데 작가님 안녕하세요. 있고. 안녕하세요. 네, 당근님이 대박. 저 인형들 사고 싶어요. 인형들 네, 저희 샘플들입니다. 이따가 또 특별한 이벤트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 몰랑이 모습 보면은 한 번쯤 다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용해봤거나 EBS 애니메이션 혹은 팬시점에 전시된 인형이나 정말 귀여운 굿즈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참고로 저는 최근에 지하철 전광판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애니메이션 팀, 글로벌 팀에서 한국 메트로랑 같이 콜라보로 들어간 영상인데 그걸 보고 많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몰랑이를 봤다고. 게임도 만들어줘. 네, 이제 게임도 개발하고 있어서 모바일 게임이 올해부터 개발을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내년 네, 되면.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윤혜지 작가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1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초기 입점과 함께 캐릭터 몰랑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이 몰랑이 말고도 삼성, 서울시 홍보대사, 그리고 연예기획사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곳에서도 또 따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외주 디자인 작업으로 캐릭터 리뉴얼이나 캐릭터 개발 작업을 좀 했었고요. 메인은 그래도 몰랑이를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또 숙명여대 마스코트 캐릭터 눈송이 리뉴얼 네네. 작업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엄청 귀여워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원래 있던 캐릭터를 조금 예쁘게 바꿔보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후배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다른 타 학교 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보람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대학교 캐릭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분이 이분이다 해가지고 저도 네. 되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2014년에 여성경제인협회 장학생에 선정되셨고 네. 몰랑 애니메이션 서울 프로모션 블렌 최고 기획상을 수상하셨고요. 2018년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홍보대사 선정되셨고 2019년에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 네. 작년 겨울이죠. 제일 높은 상이죠, 대통령상. 네, 그게 가장 큰 상이라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주실 줄 몰라가지고. 이게 직접 주신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신 시상을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분 모시고 오늘 이제 특강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 작가님께서 캐릭터 산업의 이런 최전방에서 대중이 사랑하는 캐릭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궁금증에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입니다. 얼른 작가님의 특강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박수와 환호성은 함께 할 수 없겠지만 댓글로 이렇게 박수 같은 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작가님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몰랑이가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몰랑이 히스토리를 다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강의 자료를 쓰고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하는 게 처음이에요.
우선은 몰랑이라는 캐릭터는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제가 신스 2060을 왜 넣었냐면 아몰랑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 그 말 때문에 생긴 캐릭터인 줄 아는 분이 계셔서 몰랑이가 처음으로 낙서로 만들어지고 블로그에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가 2010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인데 그 유행어로 만든 캐릭터인 줄 아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신스 2010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얀색 몰랑이 주인공이랑 병아리 친구 피우피우가 있고 옆에 다른 색깔의 몰랑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몰랑이는 이 하얀색 아이 한 명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의 몰랑이 종족을 말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몰랑이의 가장 첫 시작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몰랑이는 제가 그 블로그에서 스마트폰 배경이랑 아이콘이랑 그리고 손그림 스티커 같은 걸로 다이어리 꾸미기용 손그림 스티커 이런 식으로 좀 컨텐츠로 공유하던 캐릭터인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낙서로 해가지고 아트박스 같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저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반응을 얻었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블로그 속 캐릭터였는데 스마트폰이 제가 대학교 들어가던 시기에 막 보급되기 시작했었고 카카오톡도 그때 조금 시작될 때라서 스마트폰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랑 카카오톡을 처음 쓰는 분들이 몰랑이가 그 카톡 이모티콘 입점한 걸 보시고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근데 처음에 카톡 이모티콘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제가 블로그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 배경이랑 아이콘을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유저들 사이에서 몰랑이가 인지도가 좀 올라가니까 조금 쉽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처음 들어가게 됐고 지금처럼 일반 사람들이 다 접근해서 입점할 수 있던 시기가 아니어서 그때는 거의 지인분들 통해서 들어가던 시기에 입점을 해서 운이 좋게 카카오톡이 성장하는 만큼 몰랑이도 인지도를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톡 다운로드 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믿으시고 제조업체분들과 거래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몰랑이를 관리해주는 라이센싱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제품 제조를 시작하다가 몰랑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몰랑이가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인연이 된 밀리마지라는 회사와 함께 애니메이션 데모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게 서울 프로모션 플랜이라는 애니메이션 데모 영상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1등상인 최고 기획상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블락비 멤버분들과 백화점 프로모션도 좀 해보고 롯데리아 장난감 프로모션도 해보고 제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시작하게 된 해가 2014년,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데모 영상도 잘 됐고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분이셨던 분이 디즈니 월드와이드 부사장님이 오셔서 그분과의 인연으로 디즈니를 통해서 전 세계 배급이 조금 빨리 됐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시청률이 좋아서 에미 어워즈 퀴즈 최종 결승전에 스누피와 함께 진출했는데 아쉽게 저희가 최종 수상은 못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스누피라는 캐릭터랑 같이 수상 결승전에 올랐던 게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성공을 통해서 토미와 자주아라스와 함께 마스터 토이 계약이라고 전 세계의 완구를 만드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으로 콜라보를 시작했고요. 에브리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아이템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방영은 조금 늦게 됐어요. 2017년에 EBS 애니메이션 방영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몰랑이 책이 유일하게 딱 한 권 있는데 몰랑이의 숨은 그림 찾기가 다행히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고요. 롯데리아 장난감 프로모션 이후에도 꽤 많이 했었고 팝업 스토어나 전시회 같은 기회가 좀 많아져서 콜라보와 더불어서 전시랑 팝업 기회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특히나 콜라보나 그런 행사가 많았는데 혜태라던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홍보대사가 되거나 랄라블라 같은 곳에 독점으로 사은품 같은 걸 지급하거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제품만 하고 프로모션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통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었고요.
유튜브 채널을 제가 계속하기 조금 힘들어서 굉장히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건데, 이제 조금 천천히 차근차근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에도 신규 계약 업체가 또 9개나 더 생겼고요. 지금 거의 50개 넘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약 담당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지만. 그리고 올해는 2020년 몰랑이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오로라 월드에서 처음으로 완구가 나올 예정이에요. 사실 캐릭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구가 가장 큰 시장이고 어린이들이 좋아해야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래 10주년 부스 이벤트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사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게 아쉬웠던 마음에 이렇게 라이브 강의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몰랑이 공식 SNS는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몰랑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SNS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글로벌 팀이 따로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로서 운영하는 게 있고 몰랑샵 팀에서 몰랑샵 소식을 올려주는 그런 SNS 채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들은 이렇게 제가 AI 파일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모아놓고 있고요. 제품들은 거의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20, 30대 분들까지 골고루 많은 연령에서 좋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시랑 매장 이미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공기 조형물이라고 풍선처럼 부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요. 딱딱하게 해서 이렇게 야외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용 몰랑이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2020년 지금까지 10년 동안 몰랑이가 어떤 일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런 과정들에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과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제가 평소에 많이 주로 받았던 질문들과 섞어서 공유하고 싶은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고 빠른 전달을 위해서 대본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래를 많이 보고 말을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과정이랑 결과를 요약한 것만으로 들었을 땐 언제 저런 걸 다 하나 싶은데 사실 제가 이런 많은 일들을 다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한 적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편씩만 해보자 2주에 한 편씩만 해보자 하고 이모티콘도 일주일에 한 3개만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매뉴얼 디자인 매뉴얼 같은 가이드북을 300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번 주엔 딸기 그림만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것들이 이렇게 10년치가 쌓여서 300페이지가 넘게 쌓인 거고요. 유튜브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활발하게 해서 1년 동안 100편을 넘게 올렸어요. 120편이 넘게 올렸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천천히 시간이 쌓이면서 저절로 내 작업물이 많아지는 거지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부담스러우니까 목표를 조금 작게 잡는 게 마음도 편하고 작업하기도 편했어요. 그리고 수입에 대한 얘기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 게시글 같은 거 보면은 10억을 받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게시글들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큰 돈이 들어온다 하는 일 중에 좀 정상적이고 편한 일도 흔치 않고 큰 돈을 줄 테니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해보겠다 했을 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수입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완벽한 정답이나 약속된 과정이 없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줄 테니까 1년에 20일만 쉬고 매일 12시간씩 일할래? 그러면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몰랑이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10년 정도 기간 동안 계속 제가 실제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휴일도 없이 저는 매일매일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억대의 수입이 들어온 거지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정말 출퇴근 딱딱 지켜서 그것만 하고 놀고 이렇게 해서는 큰 수입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공휴일도 거의 일을 하고 있고 1년 365일 중에 온전히 내가 하루를 제대로 쉬었다 하고 볼 수 있는 날이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중에 주말이 52주 있으니까 그 중에 절반도 못 쉰 거죠. 많은 수입을 벌고 싶다면 많이 일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런 거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 이모티콘 수입으로 10억 매출을 올린 작가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났을 때 그분은 가만히 이모티콘 한 개만 그려서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이모티콘을 알리고 그 캐릭터를 개발하고 했던 그 몇 년의 과정이 생략된 거니까 너무 그런 기사에 홀려서 로또를 막 기대하듯이 너무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자기 시간을 쌓아서 나만의 무언가, 뭐 저로 치면 몰라는 캐릭터 사용료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그런 수입원을 만들어 두어야 일반 월급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기는 기회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업은 운이 많이 따르거든요.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폰 배경이랑 아이콘으로 몰랑이를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유를 안 했으면 카톡 이모티콘으로 입점도 못했을 거고, 마침 제가 그때 스마트폰을 샀고 조금 친구들보다 좀 일찍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샀고 사실 제 폰을 꾸미기 위해서 먼저 시작했던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몰라이가 카카오톡 성장과 함께 인지도를 쌓았고요. 그리고 캐릭터 문화산업협회라는 협회가 있는데 저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입을 해두시고 제가 꼭 거기 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전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왜 내가 모르는 어른들과 이렇게 맨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서로서로 굉장히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제가 좀 딸뻘이니까 가족처럼 그 회사는 위험하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정말 좋은 거래처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어떤 회사는 조심해라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 많이 주셨고요. 저도 같이 이제 디자이너들의 입장이나 작가들에 대한 얘기나 뭐 이런 같이 소통할 만한 것들 그분들과 함께 이해 나누고 그런 자리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엔 다 서로 도와주려고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아까 그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를 약간 생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안시에 가서 이 큰 인형을, 그 인형이 나오나요? 제 옆에 엄청 큰 몰랑이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이 그 페스티벌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실된 전단지를 보시고 프랑스 팀의 그 스토리 작가분께서 저희 인형 전단지를 보시고 오셔서 이 캐릭터를 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좀 영화 같은 얘기죠, 그거는. 또 몰랑이가 캐릭터 업계에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아이러브 캐릭터라는 캐릭터 잡지에 소개되었을 때인데, 매달 잡지에 몰랑이 소식을 올리면서 대표님과 소통을 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스티커 회사도 소개받아서 계약하고, 저희 거래처 중에 그분들께서 소개시켜 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광고주분들 소개를 받아서 비싼 타블렛 모니터도 협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시도하고 일단 하다 보면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편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마시고, 좀 힘들거나 귀찮은 것도 일단은 시작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캐릭터 작가를 하려면 어떤 대학, 어떤 전공을 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대학을 꼭 가야 하나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취업을 위한 자격 조건의 대학교 졸업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취업 선택지가 아무래도 넓어지니까. 근데 저는 작가 활동이나 창업으로 볼 때는 그 대학 졸업장이 필수로 서류에 뭐 이렇게 심사가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학교 가면 좋은 점은 확실히 있다고 보는 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분야의 같은 전공자들끼리 서로 수준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수업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바로 실습하고 교수님이 전문가시잖아요. 그 전문가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과연 기술만 배우는 학원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을까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신 정보나 경쟁과 협력의 경험이나 단체 생활에서 배우는 매너 같은 건 그래도 대학에 가야 배울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처럼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끼리 교류가 가능한 교육기관이 따로 존재한다면 거기서 가는 그런 경험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취업과 창업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를 제외하고 주변 친구들은 전부 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을 말을 해보자면 직장에 다니면 상사나 후배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꾸준히 월급이 보장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반면에 창업을 하면 일의 양이 예고 없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회사가 잘 안 되면 일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요. 직원을 채용하면 그 친구의 월급을 내가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고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휴가철을 피해서 자유롭게 휴가 일정을 계획할 수도 있고 잘 되면은 일반 직장보다 큰 수입을 벌 수도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건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잘 맞는 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니까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지 미리 정하기보다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은 직장 생활을 2번 정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약간 조용하게 자기 할 일 하다가 점심 언제 먹지 눈치 보고 이런 생활들이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작업하는 게 편해서 그냥 몰랑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내보자면 조금씩 꾸준히 뭔가 하다 보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널려 있어요. 꼭 누구처럼 돼야지, 누구처럼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인생이랑 비슷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적성이나 취향에 맞는 습관이나 공부 경험을 쌓아서 나에게 온전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내가 꿈꾸던 나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대본만 읽었는데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잠깐만 얘기를 들었는데도 작가님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뭔가 그리고 운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그냥 하루하루 되게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약간 치열하게 살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되게 느껴지는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취업 특강 사전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질문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갖고서 다음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세팅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날 때쯤 이벤트 있는데요. 이벤트를 끝날 때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몰랑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셨던 것 같은데 끝까지 들으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님이 다 질문을 보시고서 주제별로 분류까지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뽑아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이후에는 댓글창 통해서 작가님이 직접 소통하시면서 저희와 질문 받고 할 테니까요. 그때는 또 질문 어떤 질문 해주실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아몰랑 이거가 아니라 다른 뜻이었다 하셨는데 몰랑이라는 캐릭터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몰랑이 만들었을 때 원래 이름이 부였어요. 그러니까 부하고 애기들 이렇게 놀래키는 거 영어로 까꿍이라는 뜻인데 부를 했는데 상표권 저작권 등록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울리는 이름 다시 찾아야겠다 하다가 저희 사촌 동생이 그때 6살이었는데
그때 되게 애기여서 제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언니 거 이거 이름 지어주면 어때? 물어보니까 말랑말랑하게 생겼으니까 말랑이라고 지으라고 해서 조금 더 이름처럼 제가 바꾼 게 몰랑이에요. 그래서 한글말로 그대로 몰랑이가 몰랑몰랑하다는 뜻의 그 몰랑이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몰랑몰랑해서 몰랑.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는지.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고 네. 이모티콘을 직접 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림 잘 못 그려도 될까요? 저는 솔직히 캐릭터 현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속상한 게 캐릭터가 좀 단순하게 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그림들, 웹툰이나 순수미술에 비해서 많이 도전하실 때 아, 나 회사 나 때려치고 이모티콘에서 대박 나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질문자분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 근데 초기에 그 디자이너를 이미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공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캐릭터나 이모티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과 경쟁했을 때 비전공자가 이걸 도전하기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너무 이렇게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굳이 나는 이게 꿈이라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혼자만 막 그리지 마시고 학원도 좀 다녀보시고 학원을 다니기가 좀 어려우시다면은 이미 잘 되고 있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잘 그려져 있는 이모티콘들이 많고 그걸 그대로 따라 그려보면서 내 손에 그 잘 그려진 그림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고 눈을 좀 높여놔야 아, 이 정도 수준까지 그려놔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좀 생겨요. 저도 어릴 때 그림 연습을 하고 그림 실력을 키울 때 만화라던가 캐릭터 같은 걸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캐릭터 비율은 어느 정도가 예쁜 거구나.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눈동자가 있는 것보다 그냥 접눈이 많구나. 약간 이런 평균치들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배 작품들을 많이 보시고 그걸 그대로 습작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내 그림체를 만들 때 그런 걸 참고해서 만드시기 좀 편하실 거고 이모티콘 작업도 이미 잘 되는 이모티콘의 움직임이나 뭐 디테일이나 많이 쓰이는 메시지 같은 거 참고하시면 그런 거를 데이터로 다 모아놓으면 확실히 작업하기 편하시겠죠. 약간 이런 질문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약간 이모티콘으로 내가 한 번에 그림 지금 못 그리는데 대박 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다. 네, 그거는 연습이 필요하고 잘 못 그리면 잘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네.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그림 실력보다는 약간 감각인 것 같아요. 이모티콘 중에 분명히 그림판으로 대충 그린 컨셉도 있고 정말 간단한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획이 잘 된 거지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 이모티콘의 성공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대박난 이모티콘을 만드신 작가분들 중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대충 그린 그림 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림을 다 잘 그리시는 분들이겠네요. 실제로는 원래 잘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획력이 너무 좋은데 마침 그 그림체랑 그 이모티콘의 감성이랑 딱 맞은 거죠. 일부러 못 그린 듯한 이 그림의 느낌이. 그래서 자꾸 뭔가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그림 실력 가지고도 이모티콘 대박나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은 그만큼 기획력이 좋으신 거지 그림 실력하고 이모티콘 성공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캐릭터 제품 디자인 쪽까지 가시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건 이모티콘 콘텐츠스러운 매력이 있지만 제품으로 가질 때는 그래도 예쁜 모양을 일반적으로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성공까지 원하신다면 제품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그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림 연습을 하는 걸로. 네. 엄청 귀엽잖아요. 이게 되게 단순한데도 감사합니다. 참 귀여워요. 그 질문도 있었는데 요게 아, 네네. 입이랑 몰랑이 코랑 입이. 이게 붙어 있는 건가요? 몰랑이 입이? 아, 몰랑이가 몰랑이를 네, 좀 살짝 자세히 그려서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요. 여기 이걸로 이걸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네. 몰랑이 얼굴이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보이나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얘기했던 건데 아, 네. 보인다. 아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얼굴이 뭐냐면 토끼 얼굴을 그리면 이렇게
가운데 코가 살짝 자국만 있고 밑에 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코를 생략하고 밑에 입만 그린 거예요. 사실 코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입입니다. 아, 코 없네. 네. 이게 확실히 이게 살짝 그려도 뭔가 잘 그린 느낌. 아, 이게 엉망 그려가지고. 근데 확실히 어린 친구분들이 이런 귀여운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댓글도 중간중간 보고 싶긴 한데, 네. 일단 뭐 순서가 있으니까. 네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세요? 이런 거? 영감이나 트렌드는 어디서 얻는 거지? 네. 아까 이야기랑 좀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저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캐릭터나 잘 팔리는 것들을 다 사서 모아요. 사서 모아서 대체 왜 얘가 잘 나가는지. 인형은 실제로 또 촉감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이 좋은 인형들 모아보고, 정말 줄 서서 사는데 한번 가서 왜 사는지 또 찾아보고 하는데, 이미 잘 되는 좋은 예시가 많잖아요. 그게 다 공부 재료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오타쿠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니까 오타쿠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문적으로 익혀서 작업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예 본인 너무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림이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웹툰이나 만화나 캐릭터나 이런 걸 사서 모으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트렌드나 영감을 많이 얻으시고 그게 또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몰랑이도 그러면 뭔가 영향을 받은 것들이 몇 개 있겠네요. 그쵸. 저는 제가 몰랑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라인 프렌즈나 카카오 프렌즈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0대, 20대 타겟으로 팔 수 있는 캐릭터 제품이 국내 출신 캐릭터들이 별로 없어서 거의 일본에서 오는 산리오 계열의 리라쿠마나 구데타마 이런 캐릭터들이 유행을 하니까 성 굵기가 어느 정도인지 표정은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너무 웃는 캐릭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 너무 웃으면 캐릭터가 유치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약간 옅은 미소를 해놨는데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몰랑이를 무표정한 캐릭터로 만드니까 그 업체분들이 친구는 없냐,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는 컷은 없냐, 그런 그림들을 막 요청하셨는데, 그때가 뽀로로가 대세였을 때라서 뽀로로와 닮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 같아요. 뽀로로처럼 구성해달라. 친구도 알록달록 만들어주고, 흰색 너무 심심하다. 또 옆에 알록달록한 캐릭터 만들어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라인 프렌즈랑 카카오 프렌즈가 잘 되면서 그런 편견이 좀 줄어들었죠. 진짜 이게 역사가 오래되긴 했네요. 네. 뽀로로 얘기도 나오고 라인. 그쵸. 카카오 그 친구들보다 더 선배예요? 그쵸. 저도 카카오 프렌즈 개발에 옛날에 참여했었어요. 왜냐면 여러 작가분들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카카오 팀에서. 그래서 저는 약간 마시멜로우나 카카오 열매나 이런 걸 모티브로 따서 거의 제품 디자인 쪽으로 느낌을 드렸는데 잘 안 맞아서 호조 작가님께서 카카오 프렌즈를 개발을 하셨죠. 그래서 되게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조 작가님도 뵀었는데 너무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그림을 조금 더 못 그릴 때라서 제가 봐도 호조 작가님 거 했을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그림의 완성도나 이모티콘으로서의 적합한 느낌이나 훨씬 나으셨던 것 같아요. 자, 몰랑이는 시크한 표정이 매력있네요. 몰랑이 저도 시크한 표정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약간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서 우울함이나 멍함보다는 조금 행복한 느낌으로 바꿔가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몰랑이 애니메이션 팀은 글로벌 영업을 하는 곳이고 저는 한국만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이미지는 몰랑이가 굉장히 행복토끼 그런 키워드로 가고 있어서 웃는 표정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브랜드 이미지를 맞추느라고 제가 조금 더 웃는 표정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박미연 님이 작가님 혹시 또 이런 특강 라이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무사히 마치면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유, 이거 다시 보기도 많이 물어보시던데, 네. 그거는 방송 끝나면 제가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 네, 다시 보기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은 한지 아닌지 아직 안 정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정해졌지만, 네. 가능하면 좋겠네요. 또 여기서도 하나 뽑아볼게요. 그림이 지겨워질 때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림이 지겨워질 때. 제가 좀 최근에 몰라이가 좀 지겹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10년 동안 그렸는데 지겨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거를 좀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 반려동물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이제 그리면서 오랜만에 좀 그림 그리는 재미를 찾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예 다르게 평소에 안 그렸던 걸 다시 시도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사람 그리는 것도 좀 연습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정말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예 비슷하게 그리다가 캐릭터화 시켜서 제품도 만들어 보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볼 수도 있겠네요. 인형은 있습니다. 인형과 피규어가 좀 있는데 아마 제 계정을 자주 보셨던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여기만 들어오는데 카메라에는 장난. 예쁜 캐릭터들이 그 카카오 프렌즈 샵 이런 데처럼 다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림 지겨워졌을 때는 그림으로 다른 걸 그려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다른 취미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인테리어에 관심 많아서 아예 제 할 일이랑 완전 다른 걸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일할 땐 또 다시 집중해서 하고 약간 그런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하세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좀 사서 모으고 어플 같은 것 중에 인테리어랑 관련된 어플 같은 거 찾아보면서 방 이렇게 꾸며야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사실 저의 집에는 절대 몰라이를 안 놓거든요. 너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그래서 몰라이랑 관련 없는 것들을 좀 하다가 다시 몰라이로 집중해서 하고 약간 몰라이를 잠시 놓아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겨워질 때는 그림이 지겨워질 때 그림으로 잊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걸로도 잊을 수 있다. 근데 다른 것 좀 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제가 집순이라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 제 주변에서 찾다 보니까 집 꾸미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요리 같은 거 하고. 요리 하시고. 알겠습니다.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다. 슬럼프도 혹시 있으셨어요? 슬럼프요? 저는 사실 카카오 프렌즈가 처음에 나와서 성공할 때 좀 슬럼프가 왔었어요. 왜냐면 이게 개인 작가의 한계구나. 저렇게 큰 회사에서 나온 캐릭터는 가로수길에도 저런 매장이 생기고 내가 가는 모든 번화가에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제품들도 꽉 차 있고 할 때 약간 조금 현타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슬픈 기억이 있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개인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웃풋이나 수입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약간 금방 꺼졌어요. 슬럼프 시기는. 스스로 그냥 만족을 하게 돼가지고 괜찮았었고 또 하나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결국 카톡 얘기만 하게 되네요. 카카오 이모티콘 그 모임이 있어요. 작가 모임 이렇게 리셉션 데이 초대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정도 하신 것 같은데 1차, 2차 때는 처음엔 되게 소수로 모였어요. 작가분들이. 그래서 되게 오순도순하고 우리 열심히 이모티콘 하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규모는 엄청 커지고 초기에 만났던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점점 약간 옛날 캐릭터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 옛날 조상님들 같은 느낌이 되면서 후배들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너무 잘하고 제가 봐도 너무 예쁜 신인 작가님들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몰랑이에서 여기로 갈아탔어요. 막 이런 댓글도 막 보고 하면은 이게 약간 잊혀지는 기분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때가 좀 떠올랐어요. 이렇게 아이돌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점점 후배들이 상을 많이 받고 선배들은 시상식에 오지 않거나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몰라이가 약간 옛날 캐릭터가 됐고 후배들이 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몰랑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너무 많은 관심보다는 약간 소규모를 좋아해서
계속 몰랑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랑 꾸준히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좀 뿌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위로를 받으면서 약간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어차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수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하면서 되게 뭔가 울컥하시는 약간 그런- 울컥했어요, 진짜. 그쵸? 그 약간 카카오톡 이모티콘 리세션 대회 할 때 앞에서 강사분이 되게 잘 나가는 강사분들이 그 이모티콘 작가분들이 나와서 강의하시고 내가 이렇게 객석에서 듣고 있을 때 기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안 했었거든요. 저한테 요청하신 적도 없었고 그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서는 우리 초기 작가들이 다 이제 뒤로 물러났구나. 약간 그런 기분이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네. 지금 241분 보고 계신데 네. 진짜 많이 와주셨네요. 네, 이분들이 되게 약간 몰랑이 찐 팬들 계신 것 같아요. 진짜요. 맞아요. 뭔가 댓글들 보니까 사회자분 부럽다 성지에 가셨네요. 근데 아까 사회자분 목소리 좋으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되게 몰랑이가 영원하라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댓글 보는 창입니다. 여기 댓글 보이고요. 질문도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2년차 말랑이가 뭐 몰랑이 팬 이름인가요? 저희 몰랑이 채널에서 구독자분들 말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몰랑이 채널도 꽤 오래 진행을 하셨나 보네요. 아니요. 몰랑이는 채널은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잘 기억을 못해서 저 10년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요? 올해 되면서 알았거든요. 정말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하셨어요. 네. 원래 조상님이 있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조상님. 조상이 됐어요, 진짜. 가끔 그런 거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일러스트 페어나 캐릭터 페어 갔을 때 너무 어리고 귀여운 작가님들이 와가지고. 조상님이래요? 네, 그 조상님이 아닌데, 몰랑이 선배님이라고 막 이렇게 인사를 와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고맙고, 어떻게 알고 계시나. 페어에 나가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페어는, 캐릭터 페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러스트 페어는 약간 소비자분들이랑 판매나 이런 교류 위주로 가는 것 같고, 캐릭터 페어는 비즈니스 교류가 많아서, 실제로 이런 대량 생산 제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비즈니스 때문에 나가고, 소비자분들한테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가진 않아요. 소비자분들에 대한 홍보는 SNS나 방송이나 이런 게 더 훨씬 잘 되고, 캐릭터 페어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자리입니다. 확실히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하는 거 외에도 되게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어요? 제일 힘든 거는, 약간 저도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분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표정을 이렇게 숨길 수가 없을 때. 가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멀리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분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과 별개로 지금 들어가서 빨리 저도 다른 분들도 맞이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계시면은 조금 난감한데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니까 뭔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절을 못 하게 되는 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분은 또 민망하고 좀. 나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절대 좋아가지고 아니죠. 보니까. 그렇죠. 또 12시간씩 일하시고 하니까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가 있죠. 토끼 몰랑이 얼마예요? 다 사고 싶어요. 몰랑이 가격은 네. 아주 다양합니다. 엄청 크기도 다양하고. 아까 저거를 못 보여드렸는데 큰 토끼 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저거를 제가 들고 와서 보여드려도 될까? 엄청 큽니다. 데려와 볼까요? 사람은- 데려올 수 있을까요? 볼까요? 얼마나요? 요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때 없어졌어요. 제 배송 같은 거 오면서 네. 그렇구나. 들어볼까요? 들려요? 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 이거였군요. 이 인형의 가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만 원이었어요. 와. 주문 제작이라 네. 한두 개만 만들면은 얘를 위해서 원단을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140만. 네. 그러면은 이것보다 비싼 친구는 없겠네요. 그쵸. 얘가 가장 비싸죠.
아, 예쁘다. 예쁘게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뭐야? 오, 갑자기 댓글이 엄청 많아지네. 놀라셨네. 몰랑이 중에 가장 큰? 아, 더 큰 친구도 있냐고. 아, 이 질문이. 친구가 가장 크고요. 이 네. 친구는 국내에 2마리가 있어요. 음. 네, 한 마리는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아실까봐. 아, 네, 알겠습니다. 팝업 스토어에 저 몰랑이 놔주세요. 이 친구가 붕제 인형이라 때가 잘 타서 저희가 야외 행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질 수 있는 곳에는 두고 있지 않아요. 저 만져보면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렇죠. 근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종종 볼터치를 다시 칠해줘요. 이게 좀 아. 지워져가지고. 네, 터치가 돼 있네. 네. 인형탈도 비싸지 않아요. 인형탈도 제작비가 좀 비슷해요. 2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만들었던 곳에서는 그 정도 했습니다. 네, 질문 즉석으로 받고 있고요. 이게 실시간이지만 또 바로바로 이렇게 스트리밍이 조금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고 하면은 여기 질문도 가끔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디자이너가 아직 이 대왕몰래가 목욕을 안 했다고 하는데 목욕을 한번 했는데도 다음에 또 다시 더러워졌어요. 아, 이거 목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큰 인형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나 인형탈 같은 거는 전문 세탁업체에 맡겨야 돼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을 뭘 쓰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프로그램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랑 어도비 포토샵 2가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랑이 학용품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몰랑이 학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린이용이 많이 나오니까 어른용이 아직 막 활발하게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졸업 작품으로 인형 샘플 만들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맞아요. 하는데 졸업 이게 작품 어느 정도 들고 막 보통 이렇게 인형을 한 개 조그만 거 만드는 것만 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써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수정을 몇 번 해야 되니까. 인형탈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형탈 올해 사실 공연 기획팀이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형탈 디자인은 다 맞춰놨는데 조만간 미팅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그러게요. 이게 차기 캐릭터도 혹시 준비하시나요? 저는 몰랑이를 통째로 어떤 권리를 넘기는 정도로 몰랑이를 보내는 게 아니면은 차기 캐릭터는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아이패드도 작업할 때 혹시 사용하시나요? 아이패드는 저는 스케치만 주로 하고 작업할 때는 거의 안 쓰는데 손그림 느낌으로 꼭 뭔가를 완성하고 싶을 때는 아이패드를 좀 쓰고 있어서 눈송이 캐릭터 스티커 작업할 때 한번 썼어요. 이 찐팬분들은 눈송이 캐릭터 다 아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몇 번 언급을 해서. 네. 캐릭터 디자인 연습할 때 크로키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도움되죠. 뭐든지 그림은 많이 그릴수록 손이 느는 것 같아요. 손이 좀 이렇게 알아서 갈 때가 있어요. 잘 그려지는 날에는. 캐릭터 디자인할 때 애매하게 비슷한 캐릭터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던데 작가님은 그런 적 있나요? 맞아요. 저희도 캐릭터 개발할 때 기존 거랑 안 겹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사실 좀 간단해요. 앞머리나 뭐 주근깨나 눈 처짐 같은 거 약간씩만 디테일을 바꾸면 그래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좋아해서 계속 사고 보고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랑 닮았지 하고 이렇게 얼른 치워버리고 다른 디자인을 생각을 하게 돼서 많이 찾아보는 게 좋아요. 모르고 겹치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작가님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데 캐릭터 페어에서 또 만나요. 코로나가 없어야 만나는데. 그때 만나면은 막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시나요? 네, 저도 사인이나 사진은 다 합니다. 사인에 이렇게 캐릭터 사인을 있어요? 꼭 그림을 그려드려요. 아무래도 캐릭터 작가인데 글씨만 있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서 꼭 그림을 그려드리고 몰랑이가 워낙 단순하게 생겨서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인을 할 때 200분인가? 할 때 되게 오래 걸려서 좀 죄송했어요. 그림을 다 그려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 빨리 그렸어요. 무게가 좀 있네요. 네. 초등학생 때 몰랑이 샤프랑 필통이 필수였대요. 진짜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한 1, 2년 전부터 어린이 학용품이 진짜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매출도 그쪽이 가장 커요. 그래서 전국 유통이 다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몰랑이 학용품 문구점에서 파는 문방구라고 하죠. 문구점보다 문방구에서 학교 앞에서 파는 걸로 몰랑이를 접하신 초등학생 팬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없으면은 막 왕따 당하고.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문구가 잘 돼서 완구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오로라 월드. 어린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문이 나서. 애기들이 참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하게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어른들도 저희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전 질문도 해야 되죠. 사전 질문 좀 더 할까요? 네. 그러면은 자, 원래 디자인 전공하신 건가요? 네, 저는 원래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시각 영상 디자인과인데 시각 디자인 좀 더 집중해서 배웠고 영상은 조금 편집 기술만 배우다가 말았어요. 지금 그러면 유튜브 채널은 영상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정말 바쁘실 텐데도. 네.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주로 쓰고 프리미어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몰랑이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처음 알리게 된 방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거 아까 강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 저는 그 몰랑이로 폰 배경이나 아이콘 같은 거 올릴 때 그냥 뭐 예쁜 이름 그런 제목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스마트폰 배경, 가로 세로 몇에다가 토끼 캐릭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많이 하는 거를 위주로 해서 일부러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처음에는 좀 예쁘고 포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주제로 하는 게 좋고 참고로 지금 몰랑이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은 좀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저도 즐겁게 이걸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안무 영상 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뮤직비디오나 그런 화면 효과들이나 안무 동작들을 좋아해서 몰랑이를 아이돌 가수 옆에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움직임으로 그려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K-pop 외국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존 아이돌 국내 팬분들도 많이 저의 계정에서 같이 찾아봐 주셔서 저도 즐겁고 보시는 분들도 더 많이 유입되고 하니까 재밌게 시작하고 있는 또 새로운 저의 홍보 방법입니다.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시지만 되게 뭔가 치열한 고민의 흔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캐릭터가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오니까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찾은 것 같아요, 최근에.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있는데 아까 뭐 10억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10억은 아니고요. 수입은 정확하게 금액을 공개하면 기사가 나오면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도소에서 보석금을 좀 내달라고 연락 오기도 하고 본인이 미혼모인데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돈을 달라 이런 사기 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입이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네, 한번 공개가 됐었어요. 너무 공개가 돼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안에 지금 저의 건물을 지어서 지금 이 사무실이 저의 건물이고 지하 1층, 1층, 2, 3, 4층에서 5층 다락방까지 이 정도 규모의 서울 안에 건물, 주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드셨죠? 네,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입은 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수입을 들은 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들었는데 네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수입을 얘기하는 이유는 자꾸 웹툰이랑 이모티콘 수입만 공개가 계속 되니까 그쪽 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캐릭터 작가가 있고 제조업체에서 유통이나 제조를 다 이렇게 부담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개인 작가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만큼 수입을 벌 수 있다는 걸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수입이.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인형을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보통 개인 작가분들이 직접 투자도 하시고 배송도 하시고 주문도 다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몰랑이 라이센싱 계약이라고 해요. 어떤 원작을 가지고 그 권리를 1년 정도, 2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 캐릭터의 뭐 인형 제품을 내가 2년 동안
얼마의 최소 보장금을 주고 맡아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이런 라이센싱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을 하면 저는 인형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만 같이 하고 뭐 인형이 나왔을 때 홍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 거는 다 그 회사에서 자본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 라이센싱 계약 구조를 통해서 개인 작가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캐릭터 페어라던가 뭐 이런 특강들 같은 거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모티콘이랑 웹툰이랑 적성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저작권료 이런 느낌. 네, 저작권료. 음원 수입처럼 이제 저는 몰랑이 캐릭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거기에 매출이 올라갈수록 뭐 퍼센테이지 이런 식으로 가는 네네. 건가요? 그래서 많이 팔릴수록 그만큼 저도 많이 받죠. 자. 많이 왔네요. 자. 로또 당첨자에게 기부하러 몰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았는데 수익 공개는 이런 단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수익 공개를 안 하시는 걸 거예요. 기부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크리미널 추는 몰랑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네네. 몰랑이 어린이 팬들이 벌써 이렇게 대학교 졸업생이 됐대요. 맞아요. 저희가 10년 차다 보니까 초등학생 때 저의 블로그를 보던 분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도 넘었죠, 사실. 또 질문 올려주시는 동안 그림을 못 그리는데 작가로 활동하고픈 경우 다른 그림 작가에게 그림을 부탁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분들은 외주를 잘 안 받으세요. 왜냐면 작가분들 스스로 내가 창작한 캐릭터로 수입을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림을 하는 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본인은 기획을 할 테니 너는 그림을 그려라 해서 파트너를 찾으시는 게 나아요. 그냥 외주만 해서는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웹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웹툰도 생각해봤는데 웹툰은 정말 웹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 저도 조금 시도를 해봤는데 4컷만 해도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직업이구나 되게 깨달았어요. 꿀꿀 좀 드시죠. 네. 제가 또 질문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작가님의 최애 몰랑이. 최애 몰랑이요? 저는 사실 하얀색 몰랑이보다 이거 갈색 몰랑이를 조금 더 좋아해요. 제가 약간 따뜻한 색감을 좋아해서 이렇게 약간 햄스터처럼 배털 색깔이 있고 따뜻한 색감을 좋아해서 이거는 처음 받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네, 좀 이거랑 얘를 비슷하게 좋아합니다.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갈색 계열을 좋아해서 그렇구나. 갈색 베이지. 자, 캐릭터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캐릭터 사업의 전망. 되게 건설적인 질문이네요. 캐릭터 산업의 전망. 캐릭터가 조금 더 일상에 많이 스며들고 있어서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대신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이돌 산업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캐릭터는 신인 아이돌이고 그 작가가 소속사인 거죠. 그래서 얘를 알리려면은 경쟁자가 좀 적어야 되는데 지금 경쟁자가 포화 상태예요. 아이돌 산업도 지금 아이돌이 너무 많아서 다 대중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캐릭터도 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대비해서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에 잘 되고 있어서 다들. 이게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벌써 4시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4시가 돼서 한두 질문 정도만 네네. 더 받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표절. 표절. 네,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표절은 모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일단 해외에서 표절이 많이 나고 있고 국내도 많고 저 이전에 부산에 놀러 갔는데 인형을 이렇게 맞춰서 따는 거 있잖아요. 거기 몰랑이 짝퉁이 쭉 있는데 그 주인분이 저보고 하라고 해서 너무 웃겼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디 지역 가보면은 몰랑이 자수로 된 옷들도 막 있고 한데 그건 막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인기의 척도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각 제조업체 분들이
전담 그 변호사분이나 이런 단속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들어봤는데 무조건 가서 법적으로 뭘 처리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쳐들어가서 단속 시작한다고 소문만 뿌려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뭐 다 잡아내긴 어려우니까. 전에 해외여행 갔는데 온갖 토토로와 미니언즈의 짝퉁이 잔뜩 있더라고요. 몰랑이도 좀 자수 몰랑이도. 네, 그렇죠.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보고서 네네.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직접 하나는 마지막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블로그로 캐릭터를 알리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작하는 캐릭터 작가가 처음 캐릭터를 알리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게 이제 와서는 캐릭터만 가지고는 이걸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이미 너무 예쁜 캐릭터가 많고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할 만한 주제랑 내 캐릭터를 섞어서 올리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릴 때도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지 마시고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그려서 투표를 받아본다던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재밌어 할 만한 이슈를 묶어서 캐릭터 SNS를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좀 관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캐릭터 작가들은 내 그림 많이 알리려면 요즘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지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그걸 엮어서 내 거를 계속 올리고 반응을 보는 게 습관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작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사실 초보 작가들이 올리는 그림이 생각보다 그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프로 작가들 거 짝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인 작가들 걸 보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리세요. 올리고 알리고 유명해지는 거를 먼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저작권 걱정하셔도 되고 올리고 알릴 때는 뭐 블로그 같은 지금은 제가 제 SNS마다 특성을 봤는데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대중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예쁜 이미지들이 보는 걸 좋아하시고 거기에 최대 단점은 링크가 안 되고 뭔가 찾아갈 때 예전에 미니홈피처럼 내가 검색을 해야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다른 사람이 이걸 추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이렇게 따라오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트위터를 많이 쓰는데 트위터 링크가 가능하고 리트윗 기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내 거를 누군가 퍼갔을 때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트위터를 쓰는데 트위터의 단점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좀 무서워요. 많은 분들이 좀 예민하시고 화가 많으셔서 조금 조심조심해서 올리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링크가 되고 리트윗 기능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홍보가 잘 되니까 창작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들 계정 팔로우하려고 시작했어요, 사실. 몰랑이를 알리기보다는. 그래서 작가님들 계정 팔로우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구나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추천드리는데 뭐 조금 대중이 좀 무섭다 하시면 인스타그램 먼저 시작하셔서 해시태그를 부지런히 달아주시고 나는 바로 그냥 적극적으로 관종이 되어보겠다 하시면은 트위터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블로그는 솔직히 이제는 정보 검색만 조금 하고 이렇게 소통이 막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다 그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되게 평소에도 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쑥쑥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더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채널 구독 이렇게 해주시면은 종종 이렇게 소통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그때그때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는 게 재밌어 하시고 저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얼굴 말고 그림 그리기 방송이나 하면서 이렇게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그때까지 질문을 좀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생한 경험 전해주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환호 댓글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상산업 청년마당 취업특강 어떠셨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그럼 이상으로 서울시 상상산업 청년마당 취업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